어느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는 이미 폐교된 지 몇 년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학교가 무언가 섬뜩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방치된 건물의 매력을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중 특히 담력이 남다른 3명의 친구들 영수, 지연, 그리고 민철은 어느 날 밤 그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탐험을 핑계 삼아 밤늦게 몰래 집을 빠져나와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오싹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학교 정문은 녹슬어 있었고 지연이 문을 밀자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의 불빛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모험심을 채찍질하며 사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마다 약간씩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세 친구는 방해물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이 2층에 있는 교장실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지연은 무심코 손잡이를 돌렸고 그 순간 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교장실은 여느 방과는 달리 비교적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교과서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중 하나가 친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의 졸업사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학생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한 소녀의 모습만은 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에 슬픈 눈동자를 지닌 채 유명한 귀신의 눈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영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지연은 그녀의 호기심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갈게. 지연은 속삭이며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사진 속 소녀의 눈길이 지연을 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란 지연이 뒷걸음질을 치며 돌아서자 영수와 민철도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와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더욱 불안케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왔니? 출장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또 다시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이 절규하듯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자 영수와 민철도 그들을 따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교문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뒷끌기는 악해도극으로 차오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은 저복에 무언가 손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영수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학교의 어딘가에서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어떤 출구도 찾지 못한 채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올 무렵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어느새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친구는 모두 깊은 충격에 사로잡혀 학교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는 여전히 그곳의 바람 속에 줄어들지 않고 서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엇인가 학교를 지키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고요하나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주로 현실과 상상이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공포감을 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됩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민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늘 지나던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분은 점점 선명해졌다. 민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불쾌함을 떨칠 수 없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왔다. 며칠 후 민지는 과제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학교는 정막 속에 휩싸였다. 조용한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교실 문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지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아마도 바람 소리겠지라며 애써 무시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꿈 속에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다.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림자가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다. 꿈속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지는 겨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흐트러진 숨을 몰아쉬며 방을 둘러보니 분명 혼자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민지는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은 민지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는 말했다. 몇 주 전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이상한 손님이 다녀갔었어. 검은 외투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게 기묘했어. 그 후로 나도 종종 이상한 꿈을 꿔. 두 사람은 곧바로 이어지는 불길한 사건들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학교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고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민지가 비어있던 학급 교실에서 공부하던 날 복도 끝에 검은 실루엣이 한동안 서 있었다. 형체는 어렴풋했지만 확실히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빠진 민지와 수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상한 인물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단지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 쪽에서 그런 형체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소문에서 이칠 즈음 민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과 아직도 두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시선이 느껴졌다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바꾸거나 돌아오는 시간을 다르게 해보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느 가을 밤 민지는 다시 혼자가 되어 버려진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찬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살랑거리던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느꼈다. 이번에는 정말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돌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민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때 그 길을 지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 시선이 자신이 뒤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불분명한 공포는 대체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일상적인 순간에도 민지를 괴롭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란 실제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어쩌면 그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무엇에 그림자를 씌워 공포로 남기기 마련인 법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곤 했다. 도시에서 학업에 치이던 나에게 그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나름대로 힐링의 장소였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옛집 때문이었다. 할머니 집 뒤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었다. 귀신이 나온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같은 이야기들이 말이다. 처음엔 단순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문에 신빙성을 부여할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내가 중학생 때였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어 유독 어두운 밤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로 여자의 울음소리 같았다. 처음엔 비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 상황이 이상해지자 할머니는 재빠르게 창문을 닫고 밖을 살펴보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눈은 어딘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혼자 옛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대낮이라 별로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은 이미 오래되어 초라하게 보였고 큰 대문은 고풍스러웠지만 나이가 부서질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풀들은 무성했고
그곳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집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초록색 상자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속에는 젊은 여인의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오더니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뒤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가슴이 쿵하니 두근거려 나는 바로 그곳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달렸다. 그 이후로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할머니 댁에서 밤만 되면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울음소리. 나는 그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신비로운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들은 소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머니 집 뒤에 그 옛집 안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여름 방학이 찾아오고 나는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더 이상 할머니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옛집을 철거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유인즉슨 그 집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는 여름마다 할머니 댁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말 그 옛집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나중에 마을 어르신께 듣기로는 그곳에는 전쟁 시절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항상 그림자처럼 남아있고 내가 다시 그 마을에 갈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곳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옛집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고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그 비밀을 풀 때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